조만간 제가 어떤 방송인지 공개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로 극우라고 한다면 그 언론은 민주당 끈앞부리고 민주당 같은 동서 민주당의 부역자 언론들입니다. 사실을 보도한다는 기자 정신 잊었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왜 국민을 속입니까? 왜 가짜뉴스를 보냅니까? 왜 선동합니까? 제발, 그런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끈앞불이 되어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합니까? 국민 여러분, 언론의 폐단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 광우병 근거도 없는 그런 방송 언론이 선동해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역시 언론에서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잊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부추겼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된다고 그렇게 또 언론에서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론들 때문에 문 닫은 횟집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국가 예산이 무려 1조 6천억이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광우병 사태, 언론의 선동, 세월호 사태, 언론의 선동, 이태원 참사 때 선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동, 그게 누가 한 짓인지 압니까? 바로 민주당의 짓이고, 민주당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지 아십니까?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민주노총의 그 지시는 누구한테도 받았는지 얼마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밝혔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광우병 파동, 그리고 세월호 파동 사태, 이태원 사태, 원전 오염수 공포감을 조성해라.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태처럼 이태원 참사를 촛불 집회와 연기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라. 이거 누구 지령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해 간첩 혐의로 잡힌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죄 혐의에서 드러난 것이고, 알고 보니까 북한 공산당의 지령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 반성해야죠. 당신들이 선동하고 당신들이 국민을 분열시켰던 원흉입니다. 그것은 누구 짓을 받은 거라고요?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요. 반박해보라고. 북한 지령물이 나와 있잖아. 국민 여러분, 부디 내 것이 미디어, 다음에는 제가 어느 방송인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몰입돼서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들도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은, 중요한 주제는 역시 헌법재판소입니다. 짧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국가가 무너질 것이고,
두 번째, 국민들이 두 조각 나서 분열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불의한 대통령 인용을 심판한 그 재판관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들, 불의한 재판관들이라고 이러고 다 알지 않습니까? 문영배,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지금 임명되고자 하는 민주당에서 또 협박하지 않습니까? 최상복 대행 보고 빨리 마흔여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협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독재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들 이미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표당적이고, 이미선 재판관 여동생은 대통령 퇴진 주장했던 그 사람이고, 정계선 남편은 역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전한길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사실 공부할 때 헌법책은 허영 교수님 책을 거의 다 봅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심리 중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무려 10가지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80%가 내란죄라는 것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인용해 탄핵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허영 교수님 표현하면 10가지가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고, 우리 이영님 춘천지법검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재판관, 일본 판사보다 더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가 넘는 이 범죄,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인용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들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너희 헌법재판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를 결정하면 10가지 저질렀던 그 불법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운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정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좋습니까? 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 좋습니까? 복지는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겠다, 공짜로 나눠주겠다, 25만 원 나눠주겠다, 그게 아니라 약자를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방 외교는 철저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트럼프 정부와 함께 강력한 한미 동맹 속에서 경제적 실리도 추구하는 그런 외교와 국방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남녀가 갈등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는 이런 대한민국 좋습니까?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기업가와 근로자가 갈등이 아니라 서로 상호 도와주고 보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사회, 국방과 외교는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강대국 만들자, 더 나아가서 남북평화통일 이루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옳다고 있는 이 정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고 그 사이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계몽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개혁하고 그래서 새로운 더 강력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온 세상을 흘러넘치게 만드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전국의 시국선언한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강력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들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